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의 홍익표 변호사입니다. 2024년 개정된 관제인 업무편람 30번째 시간입니다. 신탁재산 환가를 어떻게 할까요? 채무자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채무자가 신탁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죠. 집을 지어서 부동산을 분양하는 분들 다 일단 담보신탁, 일단 신탁을 합니다. 관리신탁, 부동산 신탁회사가 많죠. 다올부동산 신탁, KB국민 부동산, 한국토지부동산 신탁 되게 많습니다. 그 부동산 신탁회사는 이제 신탁 보수를 받죠. 1년 단위로 얼마씩 부동산 가액이 얼마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신탁을 받은 다음에 신탁을 하면 이제 강제 집행이 제한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딱 신탁했을 때 일단은 환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결국은 이제 우선수익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그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서 추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수익권이 있고 우선수익권은 양도받아. 원래 우선수익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금융기관, 대출해준 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있으면 채무자한테 수익권이 있죠. 그 수익권을 양도받아 이를 환가하고, 수익권 양도가 곤란한 경우 파산관제인은 채무자의 파산 선고 사실을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만 통지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그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받아도 꼼짝 안 해요. 자기네들은 계속 1년 단위로 부동산 신탁 보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둘 다 통지하죠. 제가 처음에 이걸 신탁 관련해서 했을 때 부동산 신탁회사에 통지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서울 강남구에 있는 무슨 그 금융회사가 있습니다. 농협인가? 농협 무슨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선 수익자이니까 거기에 이제 통지를 하니까 걔네들이 계약서에 의해서 이제 기한이익 상실 조항에 근거해서 채무자에 대한 공매 처리를 부동산 신탁회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한 다음에 나중에 공매에서 그 잔금이 남아서 그거를 파산재단에 8억인가 9억 정도를 환가를 해서 배당을 한 적이 있는데 채권자가 이제 뭐 한 4, 50명 됐고요. 시간 한 3년 이상 걸렸습니다. 작년에 끝났죠,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끝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우여곡절이 되게 많은 사건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관제인 업무 편람에도 그 케이스가 제가 집필한 부분에 나옵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이제 배당편에 나옵니다. 그 케이스와 관련된 뭐 공탁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주집필자인 변호사님한테 이제 케이스를 제공해서 개정판에 반영이 된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신탁재산 공매해도 파산재단에 편입되는 경우는 드뭅니다만, 아무튼 공매 절차를 유도해서 잉여금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 케이스가 이번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 신탁이라고 딱 쳐요. 신탁이라고 치면 한 40개가 나옵니다. 케이스가. 근데 요 제1회 관제인 스터디 2022년 6월 13일 날 한 거 있죠. 요거. 이게 그겁니다. 제가 환가한 케이스예요, 이거를 나중에 했죠. 채무자, 위탁자 소유 부동산은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수탁자에게 신탁한 경우 채권자의 대응을 어떻게 하는 거냐. 강제집행 관련 신탁법 규정. 이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는 그냥 이론적으로 요 몇 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줄 빼니 없죠. 이건 뭐 그냥 해야 되는데 뭘 잘 몰라요. 이게 실제 케이스를 자기가 직접 해보든지, 이 법률 실무라는 게 그렇죠. 교과서에 이렇게 딱 몇 줄 안 나오죠. 근데 이걸 실제 맞닥뜨렸을 때 실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는 이제 모든 강제집행이나 신탁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파산법이라든지, 그동안 어떤 등기라든지,
임대차라든가 모든 게 종합 짬뽕이 돼 갖고 그거를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면서 해결을 하고 모르는 건 공부를 하고 모르는 거는 이제 뭐 소송을 하거나 실무를 익히면서 해야 됩니다. 그 전에 나온 분양권도 마찬가지죠. 분양권도 이거 막상 해보려 그러면 이거 못 해본 변호사가 있어요, 이번에. 못 해본 변호사, 아직도 한 번도 분양 계약을 해제를 안 해본 변호사, 관제인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뭐 10년 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해보는 건 아니죠. 저도 신탁은 처음 해봤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뭐 한 번 해봤다 그래서 또 계속 오진 않아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죠. 분양권도 뭐 과거 2014년도 파상관제인 처음 스터디할 때는 그때 그 상당히 유행했었죠. 한동안 잠잠하다가 요즘 이제 많죠.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이런 뭐 생활용 숙박시설, 그냥 해지, 그거를 들고서 파산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해지가 문제가 되죠. 어떤 이 실무의 어떤 케이스는 지금은 이제 요즘은 뭐가 문제죠? 임대차, 임대인들 갭 투자로 인해서 수십 채, 수백 채, 뭐 수십 채죠 보통 30채, 50채 갖고 파산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임대인들이. 그분들이 이제 갭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건설, 집을 짓다가 망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거죠.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속재산 파산해서 부친이 그런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그걸 떠안고 이제 한정 승인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시골, 이런 섬이나 이런 그런 지역에서 펜션 같은 거를 운영하다가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명 생활주택, 원룸이죠. 원룸, 투룸. 그거를 뭐 오피스텔 같은 거를 수십 채 짓다가 분양이 안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갭 투자에다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많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화두죠. 그때 임차인들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허그, HF,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이 두 개가 양대 산맥인데 허그라 그러죠. HUG. 그 다음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뭐 HF인가요? SF라 그러는데 HF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 화두가 될 겁니다. 이미 뭐 상당 수천 건이 진행되고 있고요. 관제인별로 아마 여러 건 갖고 있습니다. 이제 화두가 되고 거기에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 신탁 문제가 많다. 임차인들의 어떤 사기 수단으로 악용됐죠. 신탁, 예를 들어 빌라를 신탁을 하면 그거는 이미 신탁은 대외적으로는 신탁회사의 소유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임대를 놓으려면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마치 신탁 딱 찍혀 있는데 원래 소유는 내 거다. 세입자들은 잘 모르죠. 임차인들은. 그러면 결국은 뭐 몇천만 원, 때로는 몇억 덥석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면 신탁회사에서는 야 너네 우리 동의 안 받았으니 이거 다 무효야. 다 내쫓아. 강제집행 명도소송 당할 수도 있죠.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신탁회사들도 좀 정신 차려라. 그렇죠? 최근에 을지로위원회, 민주당에서 이제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죠. 서민들을 위한 어떤 그 정책을 만들기 위한 어떤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지금 신탁재산에 대한 임대차 관계를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제 정책 토론회도 하고 어떻게 구제할 줄 것인가. 그 문제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이제 신탁도 임대차와 관련해서는 하나의 어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올 하반기에 엄청난 이제 뭐 아마 서울회생법원에서도 많은 연구를 하면서 이제 케이스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서 뭔가 해결할 거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총 15개를 봤습니다. 쭉. 여기서 이제 주로 문제되는 게 신탁재산은 많이 문제가 됩니다. 요즘. 다음에 분양권 문제가 되고요. 귀금속은 거의 문제가 안 되죠. 비상장 주식도 특별히 문제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혼도회원권도 거의 뭐 쓸모없습니다.
음악저작권도 마찬가지고요. 상표권, 특허권도 양도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상자산, 글쎄요. 거의 문제 안 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환가, 이게 엄청난 파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2022수 613, 요 결정 때문에 이제 이혼재산분할청구권 해결됐고요. 이런 식으로 쭉 보면 15건이라고 그러지만, 문제되는 거는 한 10가지 안팎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다시 뭐가 있죠? 법원의 허가사항. 이거 절차적인 거니까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